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의 손이 제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55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죠. 최서방,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 이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32살의 성실한 건축 설계사 최도연. 그런데 지금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죠. 이 모든 일은 아내 수진이 임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수진을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인연이 되었거든요. 수진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선생님, 이 부분을 어떻게 쳐야 해요? 아이가 질문하자 수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두근거렸습니다. 28살의 수진과 저는 금세 사랑에 빠졌어요. 신혼 시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 만들어준 계란 후라이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거든요. 자기야, 빨리 일어나. 늦겠어. 수진의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저는 수진의 뺨에 살짝 키스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죠. 회사 동료들도 저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정말 복받았다. 부인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김대리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수진은 제가 힘들어할 때면 항상 곁에 있어 주었거든요.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곤 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수진이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좀 이상해. 계속 속이 메스꺼워. 처음에는 단순히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죠. 산부인과에서 나온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임신이었거든요.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희는 아기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남자아이면 뭐가 좋을까? 준호는 어때? 준수한 호걸이라는 뜻으로. 좋아. 그럼 여자아이면? 수아는 어떨까? 자기랑 비슷하게. 이런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아기용품점에 가서 작은 신발도 사오고 태교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배에 손을 얹고 아기와 이야기하곤 했어요. 우리 아가야, 아빠가 정말 좋은 분이야. 빨리 나와서 만나자. 그런 수진을 보면서 저는 정말 든든한 가장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회사에서도 임신 소식을 알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도연 씨 정말 축하해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거네요. 부장님까지 저를 불러서 축하 인사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8주차에 접어들면서 수진의 입덧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메스꺼움 정도였죠. 자기야, 좀 속이 안 좋아.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임신하면 다들 입덧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수진은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조금이라도 입에 넣으면 바로 토해냈거든요. 밤마다 화장실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으어, 으어.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속이 타들어갔어요.
수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변기를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몸무게도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죠. 며칠 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원래 통통했던 볼이 쑥 들어갔고 눈가에는 검은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회사 일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프로젝트 회의 시간이었는데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박 부장님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 옆에 앉은 이 과장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요즘 신혼이라고 정신이 없나 보네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죠. 실제로 집중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박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도연 씨, 요즘 뭔가 이상해요. 업무 집중도도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아내가 입덧이 심해서. 가정도 못 챙기는 남자가 무슨 프로젝트를 맡아? 그 순간 저는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무릎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번 신도시 프로젝트 김 과장한테 넘기는 게 좋겠어요. 그 프로젝트는 제가 6개월 동안 준비해온 거였어요. 승진의 기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더라고요. 수진아, 뭐라도 먹어야지. 못 먹겠어.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저는 죽이라도 끓여보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쌀을 씻는 냄새만으로도 수진이 화장실로 뛰어가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끔찍해졌어요. 수진은 1시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렸죠. 저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자기야, 미안해. 너까지 고생시켜서.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결국 수진은 3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입덧이 너무 심하네요. 탈수 증상도 있고요.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입원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회사 일은 또 어떻게 하고요. 저는 매일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어요. 퇴근 후 병원에 가면 수진이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이래서.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 괜찮아질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함은 현실이 되었어요. 수진이 퇴원한 후에도 입덧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막막한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최서방 수진이가 많이 힘들다면서? 장모님이신 한미숙 씨였습니다. 55세인데도 목소리가 참 젊더라고요. 네, 장모님.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도 다녀왔어요. 그럼 내가 올라갈게. 딸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지. 다음 날 바로 장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오신 거였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직 승무원이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 말이 실감났어요. 키도 크시고 자세도 반듯하셨거든요. 55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셨어요. 최서방 고생 많았구나. 장모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수진이는 어디 있어? 침실에 누워 있어요. 며칠째 거의 못 일어났어요. 장모님은 바로 수진이 있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어요. 엄마, 수진이 장모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장모님도
딸의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이게 뭐야? 이렇게 말랐어? 엄마, 나 정말 힘들어. 괜찮아. 엄마가 왔으니까. 장모님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모님은 본격적으로 수진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부엌에 들어가서 뭔가를 끓이시더라고요. 뭘 만드세요? 멸치 육수야. 수진이가 어릴 때 아플 때마다 해줬던 거 정말 신기했어요. 며칠 동안 물도 못 마시던 수진이 장모님이 끓인 육수는 조금씩 넘기더라고요. 어때? 수진아? 응, 이상해. 이건 넘어가네. 그날 저녁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장모님이 잔치국수를 끓여주셨는데 수진이 반 그릇이나 먹은 거예요. 엄마, 맛있어. 수진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바라보며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장모님도 저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어주셨죠. 다행이다, 정말. 저와 장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분이 정말 우리 가족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진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음식을 조금씩은 먹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최서방,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뭘 당연한 일이지. 내 딸인데. 장모님은 정말 완벽했어요. 요리도 잘하시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시고요.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일이 일찍 끝났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조용히 들어가 보니 장모님이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운동복을 입고 계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55세라고 하기에는 몸매가 너무 좋으셨거든요. 장모님은 다리를 쭉 뻗고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춰섰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장모님의 목선이, 어깨 라인이, 허리가 순간적으로 수진과 겹쳐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수진보다 더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뭐야? 나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제 자신이 정말 역겨웠어요. 아내의 어머니를 어떻게 그런 시선으로 볼 수가 있죠?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나가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 왔어요. 어머, 최서방, 일찍 왔네? 장모님은 이미 운동복을 갈아입고 평상복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인사하시더라고요. 수진이는 어때요? 좋아졌어. 오늘은 미역국도 한 그릇 다 먹었거든.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아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님이 스트레칭하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장모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괜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거든요. 최서방, 괜찮아? 얼굴이 빨간데. 아, 네, 좀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 틀까? 괜찮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지는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는데 저만 뒤척이고 있었죠.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장모님은 우리 집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아침밥을 차려 놓으셨고,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죠. 최서방,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힘들지. 수진이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장모님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부끄러웠어요. 장모님을 이상한 시선으로 봤던 제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수진이 제 손길을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밤, 저는 수진 옆에 누워서 등을 살짝 쓰다듬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진이 갑자기 몸을 움츠리더라고요. 하지 마. 왜? 그냥 등만 쓰다듬어 주려고 했는데. 싫어. 지금은 정말 싫어.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발 건드리지 마. 수진이 소리를 지르며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리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냥 지금은 누가 만지면 너무 역겨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역겹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수진과 떨어져서 잤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가 따로 자게 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장모님은 이런 상황을 다 보고 계셨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딸을 돌보기만 하셨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정말 답답해서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거실에서 혼자 마셨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온몸이 화끈거렸어요. 머릿속도 흐릿해졌고요.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어, 으어, 또 수진이 토하는 소리였어요. 장모님이 등을 쓰다듬어주는 소리도 들렸죠.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있어. 엄마, 언제까지 이럴까? 금방 나아질 거야. 저는 소주잔을 놓고 벽에 기댔어요. 아내를 돌보는 건 저여야 하는데 지금은 장모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요. 술이 더 돌았나 봅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비틀거렸어요. 복도를 따라 걷다가 장모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 안에서는 조용했어요. 장모님은 벌써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죠.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었어요. 아까 장모님이 스트레칭 하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우아한 자세와 아름다운 실루엣이요. 술 때문인지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손을 뻗어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죠. 그런데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저는 급하게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고리를 잡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문을 열고 싶었거든요. 장모님과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성이 말했죠.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요. 저는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으어, 으어. 수진이 또 토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급하게 장모님 방 앞에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가서 소주를 다 따라버렸습니다. 정말 미쳤나 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수진의 진통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딸이 태어났어요. 아기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죠. 자기야, 우리 딸이야. 응, 정말 예쁘다. 수진도 지친 얼굴이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힘든 일들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산모가 많이 약해져 있어서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 정도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결국 수진과 아기는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면회를 갔지만 집에서는 장모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동안 수진의 신음소리나 장모님이 수진을 돌보는 소리들로 가득했는데 갑자기 정막만 남은 거예요. 최서방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먹어야지. 요즘 많이 빠졌어. 장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몸무게가 5이글이나 빠져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 오늘 산후조리원에는 갔다 왔어? 내 수진이랑 아기 다 건강해요. 다행이다. 수진이가 워낙 고생을 해서. 장모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일이지. 어느 날 저녁 장모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서방, 오늘은 술 한잔 어때? 네, 나도 좀 답답해서. 혼자 있으니까. 저는 놀랐어요. 장모님이 먼저 술을 제안하시다니요. 하지만 사실 저도 답답했거든요. 좋습니다. 장모님이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까지요. 생각해보니 장모님과 단둘이 술을 마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건배. 네, 건배. 첫 잔을 들이키니까 속이 화끈거렸습니다. 장모님도 술을 꽤 잘 드시더라고요. 최서방 결혼 생활 어때? 힘들지? 그냥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수진이가 요즘 너무 예민하잖아. 장모님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솔직해졌어요. 사실 좀 힘들어요. 수진이가 저를 아예 안 만지게 하거든요. 그래, 그것도 임신 때문이야.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술이 돌면서 대화가 깊어졌어요. 장모님이 갑자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네, 수진이 아빠랑 결혼했을 때 말이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쓸쓸해졌어요. 저는 더 궁금해졌죠.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외로웠어. 장모님이 술잔을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 그런데 남편은 일만 했지. 아, 최서방도 그렇지? 지금 외롭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외로웠거든요. 아내는 저를 거부하고 회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묘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뭔가 위험한 기분도 들었죠. 장모님도 외로우세요? 그렇지. 혼자 지낸 지 벌써 5년이 됐거든. 장모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장모님의 촉촉한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장모님에게서 수진과 비슷한 면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수진보다 더 깊고 성숙한 매력을 느꼈어요. 최서방도 힘들었을 텐데 혼자서. 네, 정말 힘들었어요. 술 때문인지 솔직한 마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최서방. 수진이를 끝까지 지켜줘서. 장모님이 제 손등을 살짝 만지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장모님의 손이 아직 제 손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고마워. 다른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도망갔을 텐데.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장모님을 단순히 아내의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여인으로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장모님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이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여인에게요. 시간이 늦어지면서 장모님이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그런데 일어서시다가 갑자기 휘청거리시더라고요.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 어지러워. 저는 급하게 일어나서 장모님을 부축했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런데 부축하는 순간 장모님이 제 품에 완전히 안기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장모님의 따뜻한 체온이 제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얇은 잠옷 너머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곡선과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최서방, 장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가까웠어요. 장모님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장모님이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평소에 자상한 장모님과는 달랐습니다. 고마워, 최서방.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장모님이 제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몇 초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장모님을 단순히 아내의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매력적인 여인으로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최서방, 장모님이 다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뭔가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모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이상한 느낌의 잠에서 깼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눈을 떠보니 제가 거실 소파가 아닌 다른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은 장모님 방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장모님이 등을 돌리고 누워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머리가 띵했어요. 어젯밤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봅니다. 조용히 일어나 보니 시트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이불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밤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천천히 몸을 돌리시며 눈을 뜨셨어요. 장모님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최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당황스러워했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급하게 옷을 추스르며 일어났어요.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당황해 하셨죠. 장모님 혹시 어젯밤에 기억나지 않아? 장모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됐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니까. 장모님이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수진과 아기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자기야, 집이 그리웠어. 나도 그리웠어. 수진을 안았을 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희 집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저만은 달랐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수진이도 안정되었으니까 내가 부산으로 내려갈게. 벌써요? 수진이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최서방도 회사 일에 집중해야지. 네, 며칠 후 장모님이 정말 부산으로 내려가셨어요. 저는 역까지 배웅을 나갔죠. 최서방 수진이 잘 부탁해. 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장모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았지만요. 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기차가 떠나고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선을 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요?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좋은 남편이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은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